네, 한 주간의 정치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고 교수님. 네. 먼저 새누리당 상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쉽게 이렇게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총선의 후유증, 후폭풍에 휩싸여 있는 것 같은데 또 새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또다시 친박과 비박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지난 중진연석회의에서 예. 그 전 중진연석회에서는 비대위와 혁신이 두 개로 나눠서 투트랙으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그렇죠. 했는데 예. 뭐 잘 아시다시피 김용태 혁신위원장이라든가 또 일부 비대위원에 대한 친박 측의 반발로 그게 무산이 됐고 네. 전국위원회가 그래서 다시 열렸는데 이제는 원트랙으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둘이 네. 합쳐서 혁신 비대인데 말만 혁신이라는 말이 붙었지 그 자체가 혁신인지도 지금 그 개념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관리형인지 혁신형인지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 비대위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말하자면 지난번처럼 네. 전권을 주는 것인지 또 누구를 할 건지 외부인지 내부인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봉합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진석 원내대표에 대해서 알아서 해라. 정진석 원내대표한테 알아서 하라고 일임을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기한테 알아서 하라니까 알아서 해도 되는 모양이다. 했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말하자면 청와대 결재도 받고 친박 결재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대주주의 결재도 없이 네가 멋대로 임명해갖고 이렇게 하느냐 해가지고 이 사단이 벌어졌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을 외부에서 하자 해가지고 네. 친박 측에서는 뭐 황우여, 강제섭 전 대표들이죠. 네. 또 비박 측에서는 김영호 전 국회의장입니다. 네. 이런 분들을 추천하는 것 같은데 다 이런 분들 다 흘러간 사람들입니다. 황우여 이분 뭐 전 대표를 했습니다만은 교육부총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공천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번에 총선에서 낙선까지 하신 분이 혁신이 쇄신을 만든다는 건 혁신을 안 하자는 얘기예요. 또 강제섭 전 대표는 또 언제적 사람입니까? 이런 분들이 새 시대 새로운 4.13 총선이라는 이런 엄중한 현실을 맞는 상황 속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혁신을 한다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과연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수준에 맞느냐. 더군다나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비박계에서 민다는 전 국회의장은 뭐 본인은 안 맡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외부에서 비대위원장을 여러 분 접촉을 했습니다만은 그냥 뭐 들러리 비대위원장 얼굴마다 비대위원장 안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하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또 그렇게 던져놓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혁신을 안 하고 그냥 현재와 같이 안정 그냥 덮고 가면서 조기 전당대회 통해서 그냥 빨리 당권을 우리한테 달라 이런 얘기예요. 박태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본인이 뭐 겸직할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정진석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아까 기자들하고 일문일답 하는 거 보니까 못할 게 뭐 있냐 이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김재선 국회의장 연결식에서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미 그런 어떤 도덕적인 또 실질적인 현실 정치 힘에 있어서 동력을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혁신위원장 김용태 의원도 지금 사퇴를 했고 그게 좀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다시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구설수 오를 확률이 많다. 그리고 지난번에 2시간 넘는 비공개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비대위원장 문제로 갑론을 발버리고 결론이 못 났습니다. 결론이 안 났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또 한다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진석 원내대표는 가교 역할을 하고 원구성 문제라든지 원내 대책 문제를 집중하시고 정말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밖에서 모셔오는 게 맞다. 아까 우리 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좀 과거에 당에 있다가 좀 이미지가 구정치라는 이미지를 가진 분들을 말고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내공이 있는 인물들을 모셔온 것이 맞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뭐 황우여 전 대표나 강재수 전 대표, 김영호 전 의장 좀 비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그분들이 와가지고는 관리형 비대위밖에 안 되고요.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틀이라든지 의지가 아무래도 구시대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해가지고 당을 다시 바꾸겠다는 그런
큰 구도에는 이제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원칙엔 다 공감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좀 찾기가 어렵잖아요. 저번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전직성 원내대표는 일단 비대위나 혁신이 구성을 못하면서 상처를 입어버렸습니다. 네. 지금 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제대로 적임자로 비춰지지 않거나 적임자인 것으로 비춰지는 사람이 손사래를 치면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제되는 것이 새누리당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어느 자리에 임명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이 당대표 선거를 위한 돈봉투 사건 이후에 가장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20% 후반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예. 이것은 이번 선거에 대해서 준엄한 그리고 이 엄중한 그런 자기 반성과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반성과 넓은 책임이 전제되지 않고 지금 자리와 관련돼서만 계속 논의가 되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 내에도 협력이나 협치가 전혀 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당의 위기 돌파를 해야 되는지도 모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고 김재순 국회의장입니다. 13대 총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 이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전국에서 이 국회의장을 하면서 정말 위기 돌파를 위한 국회에서의 국회의장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그 모습을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 내에 의원들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특정 개인에게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라고 보여지는 책임의 무게가 주어진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 이상 이런 당내의 잡음을 일으키지 않겠다.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전제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지지층들이 마음에 와닿고 난 이후에 누구를 어떤 사람을 어떤 역할을 주어진다라고 해야 이것이 작동될 텐데 그 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지금 사람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 국면으로까지 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사실은 김무성 전 대표나 최경환 의원 그리고 또 한 분이 계시지 않아서 서청원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참석을 해서 의견을 모아야 돼 세 분이 또 불참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중진 연석회의 의미도 밖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것도 말씀하셨처럼 뭐 어색하다.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황우여 강재수 전 대표나 김영호 의장도 좀 적절치 않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번 다음 주에 당선인 총회 하는데 해법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25일 날은 것은 예. 당선인 총회뿐만 예. 아니라 당협위원장까지를 네. 포괄해서 이 회의가 열리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로서는 지난번 친박 중심의 그러한 당선인 뭐 이런 걸로 해서는 결국 친박이 한 70%, 네.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세에서 밀린다고 보고 당협위원장들은 그중에도 뭐 친박도 있고 비박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당의 혁신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간절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거기서 예. 지금 동력을 좀 얻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비대위원 지난번 문제가 됐던 비대위원은 정진석 대표선 거기다 붙여갖고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다만 절충안이 된다면은 지난번 임명했던 그 비대위원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서 친박 쪽에서 우리 쪽은 너무 없지 않느냐 하니까 아마 추가해서 조금 보완하는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비대위원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혁신 비대위라고 하지만 이 기간이 전당대회까지라고 하면 한 두어 달반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말만 혁신 비대위지 뭐 전대 관리가 그냥 되겠죠. 전대 예. 관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진석 원내대표가 혁신 비대위를 하되 그 관리는 전대까지 하고 혁신하는 그 기능은 따로 두어가지고 외부에서 모시던 누가 하든 간에 좀 혁신 기능을 강화해서 거기다 전권을 부여해서 말하자면은 네. 다들 힘이 없고 뭐 그냥 뭐 들러리 그런 혁신이면 안 가겠다 하니까 거기서 전권을 부여해 갖고 혁신위에서 만든 안은 당론과 똑같이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런 쪽에 어떤 안을 전국에다 붙여가지고 좀 비대위원장과 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임명된 비대위원들 중에 지금 친박 쪽에서는 이혜원 의원이라든지 김세일 의원, 또 김영우 의원 이런 분들은
좀 교체해달라는 의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10명 플러스 5명 나머지 이제 5명의 여유분이 있는데 5명은 좀 친박에서 추천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그분들이 교체할 가능성도 없고 또 추가로 추천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은 아예 지금 의견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당대회를 최대한 빨리 하고 차라리 새로 선출되는 당대표한테 당의 혁신을 전권을 맡겨보자 이런 안이 좀 부상하고 있어요. 빨리 하자, 전당대회. 빨리 하자. 예. 그래서 정기국회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박기태 전 의장이라든지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혁신이라는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 뭐 쉽게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요. 딱 총선에서 참패했을 때 원효철 비대위원장이 물론 뭐 그분이 친박 성향입니다만 그때 선출됐을 때 힘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좀 모든 안이 나오고 같이 힘을 합해야 되는데 너무 지리밀려하게 한 달 이상 끌고 이러다 보니까 동력이 상실했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빨리 좀 정신 차리고 좀 수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우리 국민들도 위원회 포비아가 생겨나는데요. 자꾸 각 정당들이 무슨 위원회를 만들지만 과연 그 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네.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번의 경우에도 비대위, 혁신위가 운운되고는 있지만 과연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짧은 기간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의를 반영한 지금 바닥에 떨어진 이 지지율을 되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본질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자꾸만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라면 20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원내의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원내대표의 역할만 충분히 해도 이 당대회가 있는 전당대회가 있는 기간까지 얼마든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내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하고 협력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일종의 자꾸만 자리 다툼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는 이 위원회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이 더 크게 부각되고 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네. 없다면 이제는 더 이상 위원회 다툼할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서 원내대표의 역할을 다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내년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뼈저린 그런 당내 혁신을 하지 못하면 이 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네. 것이거든요. 그런다면 당내에서 그만한 민의를 반영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 새누리당이 반응하지 않느냐라 따라서 국민들이 또 다른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면으로 제대로 궤도에 갈 수 있도록까지만 원내대표가 현직에서 그대로 이끌어줘도 지지층들도 국민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더 이상 위원회 타령은 국민들에게 부정적일 것으로 지지층에게도 부정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해도 친박이 다수다 우리 보니까. 말을 들어라. 예. 알아서 하지 말고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는 적어도 탈개파를 통해서 이 당을 혁신하고 쇄신해야만이 살아나고 당이 살아나고 네. 또 내년 대권에도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 하에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꾸고 쇄신하려고 하는데 친박 측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얘기하는 대로 당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은 결국 덮고 가면서 말하자면 전당대회에서 친박 당권을 친박에다 넘겨라. 네. 결국 친박이 당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차원이니까 지금 일이 꼬여갖고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진석 원내대표가 새해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동안 정치 공백이 있다가 들어오신 분이니까 새해가 없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 실제로 원내대표 될 때도 친박 측에서 대부분 상당분 지원을 해갖고 당대표가 원내대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친박 측에서는 우리가 지원했으니까 우리 말을 잘 듣겠지. 전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박했다가 나중에 친박을 넘어서 신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말하자면은 뭐 언론 인터뷰도 나온 대로 친박 지시대로 하면 그게 무슨 원내대표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 인터뷰도 그렇게 한 것처럼 뭔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황골탈퇴된 모습을 위해서 자기로서는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전국위도 무산이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뭐 아닙니까? 본질적으로는 지금 당권 그렇죠. 때문에 당권을 돼 있다. 친박이 지난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 한다면은 자수하고 이번에는 당권이든 뭐든 좀 비박이든 중립적 인사든 이렇게 내세워서 자기들은 좀 자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지금 몇 달이 됐습니까? 뭐 반년이 지나갔습니까? 벌써부터 나서 가지고 당권도 차지하고 당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니까 지금 이렇게 꼬이는 거죠. 당이 지금 뭐 쇄신도 쇄신이지만 뭐
당이 뭐 분화가 되느니 새로운 정계 개편이 일어나느니 뭐 또 안개 정국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쇄신안에 대한 그러한 집중도가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친박 이외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좀 적은 사람들 혹은 친박의 이러한 정국 운영에 부담을 갖고 협조를 안 하는 분들은 지금 새로운 살림을 차리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네. 없어요. 좀 구도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박의 협조가 없이 정진석 원내대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뭐 어쨌든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당권과 맞물려서 지금 비대위 체제가 계속 논란인데 야당을 좀 눈을 돌려보면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뭐 벌써 대권 레이스가 가열된 거 시동에 걸린 것 같은데 먼저 손학규 전 대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본부장님. 네. 일단 정계 복귀는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분위기 같은데 향후 행보를 좀 어떻게 가져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정계 복귀에 대한 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예. 선거 이후에 각 정당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압도적인 정당이 없습니다. 다 새누리당이 곤두박질친 지지도, 더불어민주당도 20% 후반으로 소폭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30% 중후반으로 급상승하지는 않고 있는 그렇죠. 지지율이고 국민의당 지지율도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하면서 여전히 20% 초반 정도에서 묶여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마처럼 얽혀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본다면 그리고 이 지지율도 독인개긴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차기 대권으로 봤을 때 아직도 압도적인 인물 압도적인 정당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계 은퇴의 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새로운 기회 그리고 돌파구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든지 나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전적 포석으로 이 집거한 장소도 강진이지 않겠습니까?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또 전면에 나서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면서 정치적인 기대를 또 잔뜩 부풀어 오르게 했던 그런 손학규 전 대표의 또 전 지사의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또 높게 평가받고 있는 손 전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든 아니면은 야권의 어떤 대권 가능성을 높여주든 아니면 때로는 새로운 어떤 정계 개편의 국면에서 제3지대 이 중도 개혁 세력으로서의 어떤 주도권을 잡는 그런 또 역할을 하든 간에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그 기회를 지금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점에서 바로 이 시점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것으로 분석될 수 있겠습니다. 어디 뭐 정확하게 더민주로 가겠냐, 국민의가 가겠냐 거기까지는 아직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겠죠. 제가 볼 때는 뭐 더 민주나 국민의당으로 가겠습니까? 거기는 다 지금 뭐 문재인 전 대표라든가 또 안철수 대표가 자리를 굳건히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갈 거다. 가능만 하다면은 거기 가서는 들러리 서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새누리당 그렇기 가지는 때문에 않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면은 새로운 정당, 새 판이라는 게 뭡니까? 들어가는 건 새 판이 아니죠. 자기가 거기 그렇죠. 입당하는 거니까. 뭐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당원이니까 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활동하는 거고. 예. 국민의당으로 간다면 입당이 되는 거지만 새 판을 짜겠다는 것은 새로운 정당 체제, 새로운 어떤 정치 구도를 모색해보다 그것이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개헌론도 내놓았습니다만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차치로 하더라도 자기 세력도 이번에 한 여야 다 털면은 한 20여 명 가까이 예. 당선도 됐고 또 자기로서의 그런 지지 기반이 그동안 그 사조직 비슷한 그런 지지 기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은 당선자들이라든가 정치적 지지 기반 그리고 만약에 새누리당이 더 당내 그런 내홍이 격화돼서 일종의 비박 일부가 떨어져 나온다면 원래 뭐 손학규 대표는 새누리당 여권이었죠. 사람이었으니 그쪽 출신이었 그런 것을 통해서 중도 개혁의 어떤 신당을 한번 모색해 보지 않겠느냐. 제4당을 만들 수 그렇죠. 있다. 예. 그렇게 해야 대권에 가서도 사자 체제 말하자면 과거 1대1 대결이 아닌 다자 체제로 들어가면서 자기한테도 경우에 따라서는 막판에 가서 합종 연행도 가능한 거고 단일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합종 연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는 모색해 가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이합 집산을 통한 신당 창당 세판 짜기가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근데 손학규 대표가 과거에 신한국당이죠. 신한국당에서 왜 김대중 대통령의 러브콜을 받고 호남 세력을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융합해 가지고 정권을 창출하려고 그 당시 야당으로 갔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손학규 대표가 주장하는 중도 개혁주의, 중도 노선의 의미를 좀 지역
개혁주의라는 그런 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지금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퀘스천 마크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면 지금 아까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새누리당은 4년 만에 최악의 지지율입니다. 갤럽 조사가 29%. 더불어민주당은 26%, 그다음에 국민의당 21% 정도 알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지금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이 차이가 없어요. 굳이 친노 패권주의라는 그런 선명한 어떤 노선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정치를 하기보다는 국민의당이라는 그런 노선이 비슷한 쪽에 가서 아마 기지개를 틀 확률이 많고 이러면서 판을 흔들어서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저기 새누리당 내 그 비박들 당을 좀 깨치고 나와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이런 세력들과 합해서 아마 판을 흔들어 보려는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근데 21세기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정치 철학의 중도 개혁주의니 중도 노선이 이런 게 뭘 의미하는지 말이죠. 국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형돈 사무총장도 정의화 의장도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개혁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하고 보수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좀 정확한 정의부터 좀 하고 국민들한테 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세 분의 의견이 손학규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좀 더 다음 주에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좀 장외 주자죠. 원내 안희정 충남지사 이분도 지금 차기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미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랑 관계를 좀 어떻게 설정할 것 같으세요? 네, 안희정 지사 현 지사입니다. 네. 충청 대망론, 충청이 간다 이러면서 충청이 잔뜩 주목받는 그런 시점에 안희정 지사, 이 도지사로서의 도정 능력도 평가를 잘 받고 있고 또 전국적인 인지도도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진보 개혁 성향이 강하다는 점에서 2030 세대의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또한 차기 대선도 현실입니다. 그만큼 안 지사가 불펜 투수로서 몸을 풀고 있겠다, 워밍업을 하겠다, 불을 지피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다음 대선에 바로 활발 타오를 수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이 지사로서 3선까지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루하다 이런 느낌을 정치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선 도지사를 하고 나서 차차기에서 강력한 이 차기 대선 후보로서 나타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이 당장 안 지사는 2개의 산을 넘어야 됩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 직전 대선 후보였던 그리고 같은 어떤 정치적 유산의 계를 밟고 있는 이 문 전 대표, 문 전 대표는 그래도 당내를 강하게 결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의 어떤 조직 내에서의 안 지사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문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조직력을 극복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도 정치적 유산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더 큰 전국적인 인지도, 전국적인 영향력을 아직 안 지사는 이 충청권 테두리 밖을 파괴력 있게 벗어날 정도로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은 불펜 투수입니다. 선발 투수나 이 불세출의 마무리 투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은 2개의 산을 더 넘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희정 지사가 이게 안희정 현 지사가 다음 대선에 바로 차기에 출마하겠다는 뜻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 2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한번 해보는데 만에 하나 이제 어려우면 좀 처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 대망론이 뜨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권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그렇죠. 중심으로 한 충청도 여기에 대한 대항 카드로 야권에서 안희정 카드를 좀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충청도에 반기문이 있는 게 아니고 야권에서도 이렇게 충남지사로서 인기를 얻고 있는 안희정이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안희정 지사가 한 이야기를 좀 최근에 살펴보니까 정치인이 시대의 요청이 있을 때 준비가 안 돼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가장 큰 죄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또 20세기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 미래를 놓고 정치 지도자들이 경쟁을 해야 된다. 자기도 역할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지도자들이 그리 못한다면 저도 도전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하겠다. 이런 이제 적극적인 그런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희정이라는 카드가 노무현 대통령의 적자인데 과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그 비자금을 만지다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 철학과 그런 것들 계승하는 건지 어떤 새로운 담론으로 21세기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대통령만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을 보기에는 뭘 가지고 대통령 한다는지 새로운 게 뭔지 좀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담론을 만들고 그런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라고 합니까? 문재인 대표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냐? 같이 뛸 때 누가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문재인 대표도 뭔가 흥행이 되는 건 정도이지. 그 두 분은
지지 기반이나 뭐 이런 게 다 겹치는 겁니다. 뭐 지역은 뭐 충남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친문 세력들의 네. 기반 위에서 된 거고 또 안희정 전 지사가 지사가 충남에서 지사의 역할을 잘 한다고는 하지만 그분이 어떤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정부에서 이런 어떤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큰 분도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정치권에서 안희정 그분 좀 우리 속된 말로 싹수가 있더라. 또 뭐 겸손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더라. 그런 정도이지 국가를 경영할 만큼 그런 역량을 어디서 보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친노 측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표 혼자 원맨쇼 하면은 그게 사람이 끕니까? 또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희정 같은 사람도 나와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의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만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도 그냥 워낙 문재인 대표 상수로 이렇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변화를 줌으로 해서 뭔가 모양새를 갖추자는 정도이지 그분이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대권에까지 나가겠느냐 나온다 한다면은 결국 그 뭐 같이 뛰어주는 사람 페이스메이커라 그 역할 정도 이상은 그러면 못 이제 할 겁니다. 안희정 지사가 좀 뛰는 게 친노 진영의 분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라고 그럼요.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환영을 하겠습니까? 예. 아주 좋다고 하는 것은 그래야 문재인 대표도 좀 살아나죠. 혼자만 뛰어갖고 누가 그 구경꾼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랑 안희정 지사는 그래야 운명 또 공동체다. 친노 친문 세력도 충청권의 외연을 확장을 하면서 더 자기 세력을 이렇게 넓힐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그리고 박태우 고려대 연구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세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